플레이트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인가요 이제? 네, 시작입니다. 되게 물 한 잔만 하고 하죠. 네. 딱히 형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냥 노가리 편안하게. 까는 거 찍으면서 겸사겸사. 네 맞아요. 근황 얘기하고 그 준비하신 질문이 몇 개 정도 되죠? 질문 거의 안 했어요. 준비 안 했고요. 그냥 진짜 잡담이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올해 29살 강하늘이라고 하고요. 이성훈과는 20살 대학교 시절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네 여기가 지금 공천동 공원 이름이 뭐였죠? 장군봉 근린공원. 근데 보통 학교가 있고 근처에 이렇게 공원이 있으면은 여기가 약간 일진들의 소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공원이 아니었고 그냥 산이었어. 그냥 뒷동산이었는데 이제 한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산을 정상을 깎아내가지고 그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정확한 그 양아치들이 놀법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나요? 그 우리 아까 올라오던 길 그 골목골목에 빌라가 좀 있거든. 거기 지하 주차장이나 네. 아니면 그 빌라 뒤에 지상 주차장 이런 데 이제 가면 가끔 애들끼리 싸우고 있거나 모여서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담배 피우고 있거나 그러니까 투기장이 있거나 그지 혹시 톨게이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나요? 톨게이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어. 뭐 구경비 1,000원,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경비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 싸우는 거 같은 경우는 오늘 누구랑 여기서 싸우는데 수고 많은 친구가 있었어. 진짜 투기장이 장난으로 열리는 투기장이 아니라 진짜 투기장이 그지. 신림동에는 공천동에는 있었다. 있었다. 어딜 가나 있었을 거다. 여기에 주로 구경을 하러 가시던 편이었나요? 아니면 저는 PC방으로 갔습니다. PC방으로 가서? 네. 그 1,000원, 2,000원이면 사실 3시간을 PC방 할 수 있는 시간 그쵸. 금액이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차라리 그 2,000원으로 PC방 가서 파워케를 하겠다. 파워케 인기는 그때부터 꾸준했죠. 메이플 스토리 하거나. 그러면 여기는 많이 와보셨나요? 이 공원? 많이 오진 않고 그 날씨가 좋을 때 봄이나 가을쯤에 이렇게 주말에 할 거 없을 때 그냥 가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거의 연중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산책으로? 그냥 괜히 그런 날이 있잖아. 그냥 집에 있긴 좀 그렇고 날씨 좋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멀리 가긴 싫고 맞아요. 그냥 햇살이나 좀 맞을까 해서 슥 동네 한 바퀴 돌다가 그때부터 이제 몸 올라가지고 이제 잠깐 올라갔다 올까? 이런 느낌. 왜냐면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서 맞아요. 보통 그냥 공원이나 갔다 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올라왔다가 중도 하차하는 수가 굉장히 있을 수 있게. 산책하는 걸 평소에 많이 즐기시나요? 네, 산책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산책 루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여기 말고 그 내려갈 때 우리 올라왔던 길 반대쪽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그쪽으로 쭉 돌아서 거기도 언덕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쪽 돌고 다시 집 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자주 오는 길은 아니다. 평소에 제가 강하늘님을 봤을 때 되게 여유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제가 거의 거진 10년, 9년 가까이 봤는데 크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좀 그런 성격이 좀 생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랄까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려니. 응. 왜냐면 딱히 화내봐야 서로 득될 것도 크게 없고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전달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강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표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진짜 좀 이 부조리한 걸 겪지 않거나 아니면 좀 나에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꼭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화를 좀 내고 사실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그런 점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태생적인 성격일 수 있을까요? 그냥 걸어내다. 아 그런 고모양 곡거리다 그냥. 그런 인간이다. 아이고. 약간 커트를 해야겠네요. 고모양 곡거리다.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근데 이 노이즈 괜찮을라나? 뭐 어쩔 수 없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그냥 날것이다. 굉장히 날것이고. 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좀 여유 있는 성격이라 그 좀 저랑 좀 많이 다르다고 좀 느꼈던 게 저는 여행이랑 좀 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근데 서핑을 취미로 가지신 적도 있으셨고 스키를 주말마다 가신다던가 막 이렇게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게 어떤 좀 재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그 일주일을 7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혹은 이틀, 뭐 시간이 좀 많을 땐 사흘, 나흘 이렇게 될 텐데 그 일과를 하는 시간 외에 이 쉬는 날을 그냥 그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뭔가 활동적인 걸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과를 보낼 때와 쉴 때는 어느 정도 확실히 구분이 되고 일과에 있을 때는 굉장히 빡빡하고 답답하긴 한데 이때만큼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더 많은 여유를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딱히 건강해지고자 아니면 그냥 이게 뭐 물론 재밌어서 하긴 하지만 단순히 요거에 온전히 요거 때문에 가는 것만은 아니고 서핑하러 갔던 것도 그렇고 스키 타러 가는 것도 그렇고 스키 타는 거 말고도 그냥 가서 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동네나 아니면 경치 구경하고 그리고 또 갔을 때만의 바이브가 있잖아. 네. 가서 굳이 시간에 촉박하게 쫓기지 않고 뭐 뭘 해도 상관없고 중간에 일정이 틀어져도 상관없고 그냥 그 시간 안에 그냥 같이 뭔가를 하거나 좀 여유를 찾는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핑은 사실 재미가 없어서라기보단 원래 가던 거처가 지금 없어져서 더 이상 나만의 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가게 됐고 스키도 작년이랑 올해는 좀 많이 달랐던 게 작년에는 셋이 다니면서 전날 새벽에 가는 날도 있었고 지금 오늘처럼 이런 낮 시간에 출발하는 날도 있었는데 낮 시간에 출발하면 보통 이른 저녁에 도착해서 스키 타고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다음날 오는데 보통 1박 2일로 가면 전날도 타고 다음날도 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는데 둘째 날에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날은 그 첫째 날에 보통 첫째 날에 타고 이제 다음날에 셋이 자고 일어나면 눈 딱 제일 먼저 뜨면 누군가가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갈 거냐? 진짜로? 보통 그렇죠. 갈 거야? 진짜 피곤한데 갈 거야? 그럼 이제 시간을 보면 한 10시쯤 되는데 일어나면 그래서 눈 딱 뜨고 이제 시간 계산을 하지. 잠깐 지금부터 씻고 아니 씻지 말고 그냥 옷 입고 나가서 또 스키장 도착하면 30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옷 갈아입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올라가면
거기서 넉넉하게 슬로프 정상까지 딱 올라가면 1시간 정도 잡으면 지금 10시인데 12시가 돼야 슬로프에서 처음 내려올 수 있겠네? 그럼 밥은 언제 먹지? 밥부터 먹을까? 그럼 밥부터 먹고 일단 생각을 하자.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밥 먹고 나면 또 12시 반이야. 그럼 이제 또 다시 계산을 시작해. 지금 다시 계산하면 30분 걸리고 옷 입고 올라가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금부터 타면 2시부터 내려오네. 잠깐 2시부터 내려왔는데 집 가는데 한 3시간 걸리니까 잠깐만 2시에 집에서 여기서 출발하면 잠깐 5시에 옷 정리하면 6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6시 잠깐만 이거 그냥 집에 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길어지면 안 돼요. 뭐라든 간에 그러니까 빨리 할 거면은 나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1박 2일을 가면서 첫째 날에는 그래도 좀 타고 놀면서 둘째 날에는 사실상 그냥 점심 먹고 귀가하는 그런 패턴이었고 근데 사실 원래 그 1박 2일 다 탈 계획으로 갔어도 둘째 날에 결국에 못 탔잖아? 그럼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잘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저들을 즐기는 데 있어서 레저 본연의 재미도 재미지만 가서 내가 일과 아예 단절된 곳에서 휴식을 하고 그 분위기를 즐기고 그치.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치. 그래서 이게 계획과 좀 많이 틀어지고 변수가 많음에도 그래도 뭔가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다. 왜냐면 집에서 그거 안 했으면 어차피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대고 하스스톤이나 했을 텐데. 하스스톤도 좋은 게임이에요. 하스스톤도 좋은 게임이잖아요. 맞다. 아차차. 이 말은 좀 편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다녔는데 올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간 빈도수가 굉장히 적었어. 작년엔 그래도 한 10번은 넘게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제까지 3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다버린 시즌권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올해 좀 삶의 패턴에 좀 변화가 좀 큰 게 있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주말엔 여자친구도 하루 만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그 종훈이랑 내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렇게 셋이 같이 가는데 고등학교 동창도 일자리를 새로 구하면서 주말에 쉬는 패턴이 아니게 됐고 종훈이도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자친구와의 일정을 좀 미리 먼저 잡아놓고 연애는 안 되고 다음에 가자 이런 식으로 돼서 처음에 셋이 갔다가 그 다음에 종훈이랑 둘이 갔다가 그리고 어제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3번 그래서 갔는데 뭐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평창까지 가야 돼서 왕복만 최소한 5시간 넘게 걸렸는데 지금 올해는 시즌권을 본지함으로 끊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넉넉하게 한 3시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려서 확실히 부담도 덜고 1박을 할 필요가 굳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 계획만 좀 바뀌고 그 갔으면 그 스키장을 가서의 구성은 비슷해. 그냥 가서 밥 먹고 스키 타고 조금 쉬다가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다시 집에 오고. 그래서 종훈이랑 가고 친구랑 갔을 때도 시즌권을 끊으면 보통 작년에는 막 12시부터 타고 저녁 먹고 들어서 다시 타고 이랬는데 올해는 5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체력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좀 떨어진 게 느껴지세요? 요게 날로 체감이 됩니다. 이제 그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니까 아프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과음을 하거나 그러면 회복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이후로 뭔가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최근에 근데 좀 술을 한 석 달 전? 넉 달 전쯤에 술을 엄청 많이 드시던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 시기는 좀 가신 건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골골대고 있지 않을까. 그때 땡겨 쓴 아, 체력이 그죠. 지금
그래서 요새는 술 많이 안 먹고 보통 많이 먹으면 평일에 한 번 먹고 주말에 여자친구랑 이틀 먹고. 근데 사실 이 이틀 먹는 것도 하루는 되게 가볍게 먹는 수준이라 하루만 가볍게 드시고요? 뭐 하루도 그러니까 이틀 중에 그냥 술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아니면 안주가 맛있는 날은 술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빈도로 보면 네. 주에 한 1.5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일단 주말에 한 번 무조건 껴있고 평일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요새는 피곤해서 평일에 약속 잘 안 잡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1년 뒤에 다시 인터뷰할 때 그래도 어떻게 그때 좀 더 쌩쌩해져서 술을 더 많이 먹는다고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적게 먹는다고 할지. 빈도가 아마 1회 내외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본인에게 되게 평가가 낮게 책정이 되네요. 왜냐면 건강을 위한 길이니까. 건강을 위한 길. 진짜 중요한 것. 더 이상의 객기는 그래서 요새는 평일에는 사실 거의 술을 안 먹고 있고 네. 주말에 데이트하면서 한 번 먹고 일요일날 저녁 먹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반주 정도 그렇게 먹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몸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작년 그 이전부터 좀 들었어. 뭔가 이미 체감하고 있었다. 이미 만약에 총량이 한 100이라고 쳤으면 그러니까 나의 그 이 건강에 대한 인지가 100 시작이 100이었다고 치면 네. 한 많이는 아니고 한 1씩 깎여져 가는 걸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 지난해 끝날 때쯤에 한 결심이 1월부터는 또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오늘이 2월 26일인가요? 네, 2월이 끝나가죠. 끝났죠? 네. 유감입니다. 작년에 저한테 한 11월 달쯤에 이제 오전에 운동을 가겠다 선언을 하셨었는데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 뿐이지 시작하고 중도 포기하진 않았다. 아직 시작하게 되면 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지 총알은 멈출 수가 없다. 이 처음에 동력이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지 도라를 돌려놓으면 이제 거기서 힘주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또 이런 뭔가 술 먹는 패턴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패턴이 사실은 직장 생활에 따랐었잖아요. 동의합니다. 네.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패턴은 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요? 일단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네. 아침에 무언가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주도적이 아니긴 하지만 무언가를 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근무고 네. 왜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어찌됐든 일어나서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면 좋긴 한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어느 정도 편한 대로 자고 9시, 10시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느긋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오전이 다 죽는 시간이고 퇴근하고 9시에 딱 나오면 만약에 집에 도착하면 그래도 아무리 일러도 10시 조금 안 되는데 사실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물론 운동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마음가짐이 그렇죠. 해가 떨어지면 빨리 씻고 누워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사실 하려면 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뭔가 강제성이 좀 띄어져야 하고 그래서 지금 12시, 9시 근무보다는 차라리 9 to 6나 10 to 7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장에서도 10 to 7으로 땡겨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책임자가 알고는 있는데 내가 12시부터 9시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면 근무 인원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개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객이 오는 패턴이랑 상황에 지점 상황에 맞추어서 인력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오전 근무를 하기엔 쉽지 않다. 왜냐면 오전이랑 낮에는 보통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주부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고 저녁에 이제 남자분들이랑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사실 내가 오전 근무를 지금 같은 직무를 하면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책임자도 이걸 알고 있는데 면담을 하면서 일단 자기가 요거는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도 뭔가 자기도 액션을 취하긴 할 건데 그러면 자기도 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위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 아, 결과는 결과를 내야 한다. 내야 한다. 얘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하니까 근무 시간을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야 자기도 이야기할 구실이 생긴다. 더 뽑아라. 더 땡겨라. 더 땡겨라. 나쁘게 말하면 더 땡겨.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태도로 이야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이제 등에 업고 더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자기도 진짜 진지하게 좀 해볼 건데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 뉘앙스였다. 그래도 되게 직장 내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 그죠. 이게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없으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없으셨군요. 그래서 딱히 그러니까 좀 미련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그 직장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뭔가 커리어를 쌓아서 내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아니고 그렇다고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나중에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인성 파탄자처럼 굳이 개판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이야기는 좀 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 다니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 크게 다르지 않고 많이 차이 나봐야 뭐 10살 내외로 차이가 나니까 뭐 어느 정도 이야기도 잘 되고 그들도 사실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전 그러니까 본인이 직급이 낮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책임자가 되기에 그건 진짜 좀 이상적인 책임자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어서 이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를 해보면 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진짜 사람 일 다니면서 사실 일이 힘든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지 사람 관계가 힘든 게 참 이겨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만약에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별로였으면 아마 이미 진작에 퇴사를 했을 거고 그래도 그냥 사람들 괜찮으니까 딱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 뭐 물론 아예 없진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나의 비전을 봤을 때에 일을 장기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뭐 근무 시간도 그렇고 업무 비전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올해 퇴사를 하고 다른 거처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다들 나한테 생각보다 되게 오래 잘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제 생각에도 얼마 전에도 친구 만나서 둘이 이야기하는데 나보고 나 이제 곧 있으면 꽉 채워서 2년이다. 다음 달에 꽉 채워서 2년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치 2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됐지. 첫 직장 치고는 그래도 꽤 다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여기 발목 잡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민이
고민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막 생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막 생겨가고 있는 상황. 왜냐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일을 그냥 계속 하면 됐고 그리고 하나 그 건원사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막 선뜻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포기하고 선뜻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네네.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전에 계획했던 목표도 달성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있으면 결국에 나의 미래는 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회사를 다니려면 계속 다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입사하고 한 3, 4개월쯤 됐을 때부터 내 사수를 보고 나는 올해는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막 생겨나고 있긴 한데 대부분 뭐 해먹고 살지 네. 좀 장래에 대한 고민들이 크고 근데 뭐 이걸 내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구체화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사람 일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뭔가 이 운명이 나에게 다가올 때만을 기다리기보단 그 운명이 왔을 때 좀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항상 준비하고 스탠스 취해주는 거. 그지. 저희 하고 있는 스터디가 그 예로 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최근에 생각을 해본 게 이게 뭐 만약에 어딘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좋아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샤워하다가 그 우리 스터디한 거를 네. 블로그에 올려놔서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짧은 단위로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 뭐 규칙적으로 뭐 일주일에 1회 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서 한 뭐 1, 2회 정도 이렇게 업로드가 계속 되고 그게 1년만 해도 보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사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거나 구직을 하거나 할 때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봐도 괜찮겠다. 일단 뭐 단순히 지금은 일단 뭐 병원이나 다른 그 공공기관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짜 하다못해 헬스장에서 일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아니면 선수의 팀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운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좀 내 무기로 되지 않을까 무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엊그저께 샤워하다가 그냥 강하게 들어서 네.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 합니다. 되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음. 사실 블로그가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을 올려놓으면은 사실 보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그냥 어디 아픈데 나 팔꿈치 아픈데 팔꿈치 여기 왜 아프지? 팔꿈치 통증 이 키워드로 이제 올리는 게 그치. 안에 팔꿈치 아픔 이런 걸로 올리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스터디 주제가 그렇게 다 우리가 깊은 주제를 파지는 않다 보니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서도 이쪽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아니면 케이스들을 만약에 그렇게 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좀 견해를 작성을 해놓으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도움을 준다. 사실 그래도 지금 한 2-3달 정도 스터디를 하면서 네. 저희도 다양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있다시피 너무 그 얕은 지식들도 많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 없는 낭송들을 이제 네. 자기만의 논리에 맞게끔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잘 알고 갔으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엔 떠오르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다. 근데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도움의 경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이 자연스럽게 벌린다. 맞아. 그분은 자연스럽게 내가 스피치를 잘했더니 그래서 강연을 했더니 그 강연의 경지가 높아지면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도움이라는 되게 키워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영상도 보고 강하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나니 제가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다른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공익 근무를 하고 있는 고객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은 아직 대학생인데 보통 대학생들이 자기 그래도 용돈벌이를 위해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과외를 하거나 네. 어떤 식으로든 수입이 조금씩 발생하잖아. 근데 그분은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네. 그걸 인스타에 부계정에 올려서 꾸준히 게시를 해놓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오퍼가 들어왔대. 오. 그러니까 막 깊은 촬영 막 뭐 그 촬영 그러니까 본격적인 촬영 막 그러니까 사람을 찍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어딘가에 우리가 도안을 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사무실에 뭔가 이 배치도 같은 거를 만들 건데 네. 요거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네. 또 그분이 건축을 전공하셔서 CAD도 잘 치시거든. 네. 그래서 그거 자기가 사진 찍은 걸로 좀 뭔가 편의성을 위한 좀 그런 사진 촬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지금 막 뭐 학교에서 졸업이랑 입학 시즌이라 네. 찍새가 필요한데 아, 네, 찍세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자기가 사진 찍고 뭐 간단하게 보정해서 올려주면 그것도 수입이 좀 괜찮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건데 사실 이 무언가 나에게 수입이 될 만한 이 장치가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어디 가서 나 저 일할게요. 저 뽑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걸 뭔가 올리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 혹시 이거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번 크게 들어서 이건 아예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어. 그래서 그럼 일단 그 블로그를 생각하게 된 계기도 이러면 나중에 단순히 내가 포트폴리오로 쓰는 거 말고도 네. 누군가가 이걸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제안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단순히 돈 버는 게 그냥 저 일하고 싶어요 저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님 이런 거 해보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또 그분한테 또 새로운 영감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진 찍는 거에 엄청 막 깊은 관심이 있진 않은데 네. 나중에 한번 그 취미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으신다길래 네. 그래서 막 사진 어떤 사진 주로 찍으시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쭤봤는데 그런 식으로 또 그냥 자기는 그래서 지금 그냥 용돈벌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참 이 어떻게 보면 같은 행동인데 그 요새 누군가는 SNS에 그냥 자기 일상 올리고 네. 뭐 부계정에 막 이렇게 올리고 막 하는데 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 맞아요. 사진 찍는 취미라고 생각난 건데 예전에 몇 번 보여줬던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었던 거를 봤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토리에 가보면 옛날에 풍경 사진 찍은 게 굉장히 예, 그런 게 종종 올라와서 한편으로 약간 아저씨 같은 생각. 우리 아빠 배경화면인데 그, 지금도 그 인스타 스토리 기록을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그 다 자연 경치 사진이나 네. 사진이나 네. 아니면 그 봄이나 가을에 핀 꽃들 네. 해 지는 거 네. 달 뜬 거 어제도 달 뜬 거 찍었어. 그래요?
한번 보여줄래? 아, 좀 이따가 봅시다. 아 여기 있구나. 어제 달이 되게 컸는데 네.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달이 굉장히 커서 그 달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이렇게 떨어지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밤 공기가 좋아서 팔각정을 그 북악산 팔각정을 갔다 왔는데 여기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엄청 이게 핸드폰 사진으로 이 정도 찍힌 거면 정말 크게 뜬 건데. 만약에 어제도 좀 아쉬웠던 게 네. 만약에 내가 사진을 좀 했었고 DSLR이나 미러리스가 있었으면 오늘 진짜 좀 그림 같은 장관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달이 처음 올라갔을 땐 이 정도 높이에 있었는데 내려올 때 마지막에 딱 찍은 게 이렇게 달이 떨어져 있어. 되게 빨리 떨어지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딱 집에 오기 전에 찰나의 타이밍을 잘 잡았다. 잘. 되게 멋있는 취미 같아요 사진 찍는 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좀 특이한 고등학교를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재밌던 사진 수업 중에 사진 되게 재밌는 선생님 중에 사진 수업을 하셨는데 어떤 이제 사진가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이 사실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찍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진가가 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사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딱 찍으면은 진짜 멈춰있는 딱 순간에 딱 다시는 찍을 수 없는 그 찰나의 그 예쁨이라 사진을 취미로 갖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운동처럼 기약은 없지만 뭐 시간이 일단 뭐 언젠간 한번 만약에 조금만 더 나에게 큰 트리거가 온다면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 약간 푸시해주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사실 그 이런 날 그냥 날씨 좋을 때 올라와서 그냥 지금 이렇게 보이는 뒷산 풍경만 어느 정도 담아도 이 저녁에 볼 때랑 해질 때랑 아침에 해 뜰 때랑 또 다 같은 피사체를 찍어도 다르니까. 맞아요. 빛도 다르고 맞아. 하늘 색깔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팔각정 가서 달 보고 굉장히 와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게 네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이 시도를 했거든. 사진을 찍는 것을. 그러니까 요거 어제 달 찍는 거. 네. 왜냐면 잘 안 찍히더라고. 야간이고 달 찍는 게 잘 안 찍혀요. 빛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실 그 수동으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 멋대로 오토로 설정해놓고 찍으니까 잘 안 찍혀서 그냥 적당히 찍고 그냥 눈으로만 봐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딱 가기 직전에 그 가로등 서 있는 가로등과 뒤에 빨갛게 떠 있는 달이 굉장히 멋들어지길래 요거나 한번 찍어보자 하고 찍었는데 그래도 어제 그래서 여자친구랑 딱 보고 어때? 건졌다 그 피곤한 와중에 찍으신 거네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큰 재밌었다. 그래서 어제 원래 달이 그냥 그 오토 모드로 놓고 찍으면 그냥 광원으로 그냥 허옇게 맞아. 나오고 잘 안 나와서 맞아. 찍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그 지금 이 카메라를 그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해봤는데도 사실 아직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안 되더라고. 카메라를 뭐 빛노출이랑 막 그 뭐야 노출 시간이랑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카메라 나중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언젠가 또 시작을 하시겠죠. 언젠가 하시겠죠. 시작이 어렵지 이게. 네, 꼭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핸드폰 그지. 또 아이폰 또 프로 14 프로. 14 프로 유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걸 산 카메라 3개 달린 걸 산 이유도 그래도 그거랑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맞아요. 사진 많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랑 연결돼서 2023년에 좀
이건 좀 해보고 싶거나. 올해 일단 계획되어 있는 건 아마 나는 집에서 쫓겨날 거고 독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잠깐 놀랐어요. 독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독립을 하면서 사실 대학교 때 혼자 살았던 거는 그렇죠. 뭔가 이 주가 그러니까 학업을 위한 그렇죠. 독립이었다면 네. 이번엔 아예 이 그냥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의가 좀 많이 다르겠네요. 느낌이.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주거 지역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일단 거기에 살았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정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좀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게 좀 가장 큰 하나의 목표. 2023년에 올해 요거는 꼭 내가 생각하고 구상한 대로 완벽하게 해내겠다 라고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왜냐면 사실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 각자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집안에 무언가가 다 돌아가니까 사실 내 방은 내 원하는 대로 돼 있는데 네.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뭐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것들에 네.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어도 어느 정도 서로 감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독립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쓸 건 이 방 내부의 환경. 방 내부의 환경. 지금처럼 좀 편안하고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거고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뭔가 좀 그러니까 집에서도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 그쵸.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중요하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냥 평소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좀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집을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완전히 구체화한 건 아닌데 네. 집을 얻어야 하잖아 일단. 그쵸. 그래서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좀 생겼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창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네. 그 서양이나 남향이었으면 좋겠어. 집이. 서향이나 남향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면 서양 같은 경우는 네. 늦은 오후에 해가 들어오고 네. 남향은 그냥 하루 종일 해가 쨍 들어오는. 거의 그죠. 네. 해가 잘 들어오는 공간이야 한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내 방은 내 방 뒤에 베란다가 있고 네.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내 방이 북향이라 네네네. 그 초등학교 들어. 유리에 비치는 햇빛이 이렇게 내 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반사광으로. 네. 네. 그래서 이쪽에 해가 떠 있으면 학교에서 이렇게 비치는 빛이 내 방으로 들어오는데 베란다에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가운 햇빛을 보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맞아. 확실히 햇빛을 받는다는 느낌보다 그냥 불을 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한동안 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집을 구하게 되면 해가 좀 잘 드는 방으로, 물론 여름에 냉방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긴 하지만 해가 많이 들면 그래봐야 뭐. 근데 그래도 해가 드는 게 좋은 게 해가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그 집의 습도 조절이나 그게 차이가 되게 맞아. 크고 확실히 해가 들어야 좀 깨끗한 맞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진짜 차이가 커서 방 컨디션 차이도 굉장히 클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햇빛을 봄으로써 나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어서. 맞아요. 좀 굉장히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주말에도 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고 눈꺼풀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 일단 기분이 좋진 않지만 깨게 되니까. 멜라토닌 생성이 중단되기 때문에 난 호르몬의 노예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호르몬에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주말은 딱히 계획이 없거나 일정이 없으면 되게 무기력한데 네. 그걸로 인해서 좀 되게 다이나믹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일단 집을 구하는 조건은 그 정도 아직까지 생각해 본 것. 그리고 위치는 대방이나 노량진 사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대방이나 노량진. 응. 그쪽을 원하시는 이유가? 왜냐면 일단 뭐 사실 강남 쪽으로 가면 네. 좋은데 그쵸. 비싸고 비싸죠.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 있냐? 이 동네 사실 굉장히 살기 좋긴 해. 그렇습니까? 왜냐면 2호선 라인이고 일단 네. 주변에 뭐 있을 거 다 있고 네. 그리고 어딜 가든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 홍대로 가도 30분, 강남으로 가도 30분, 잠실 가도 30분, 오케이. 용산 가도 30분. 맞아요. 그쯤 걸리더라고요. 어딜 가도 먼 거리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사실 뭐 살기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 부모님이 그 원래 살고 있던 집 뒤에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네. 거기과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또 너무 멀면 집에서 김치도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뭐 가끔 차를 쓸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너무 멀면 좀 그렇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리고 사실 그 대방에서 노량진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동네이고 네. 만약에 아예 강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진짜 그 몇단 곳에 떨어지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환경과 완전히 떨어져 있고 싶은 건 또 아니네요. 그죠. 왜냐면 난 취할 건 취하고 배제할 건 좀 배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도 아마 뭐 그렇게 막 많이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거기도 뭐 교통편도 크게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좋은 게 여기보다 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차하면 사실 그 동네에서는 한 2-3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걸어서 한강 못 가거든요. 제가 한강 근처에 거진 30년간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20분 거리에 한강에 있는 입장에서 안 가더라고요. 뭐 사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안 갔어요. 근데 한강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아요. 뭔가 뭐 산책하기 나쁘지 않고. 맞아. 그래서 일단은 좀 대략적인 계획은 그 독립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은 그 정도? 네네. 그리고 사실 변수는 나의 다음 거처인데 네. 내가 이제 만약에 그냥 일 그만둔다 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계획대로 그대로 실현이 될 거고 네. 만약에 거처가 옮겨진다. 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한 이 대방에서 노량진 요 사이에서 출퇴근하기에 조금 불편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독립이 2023년에 큰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거 왜 뭐 자잘하게 하고 싶거나 뭔가 별거 아니더라도 하스스톤 전설 하스스톤도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거 쉽지 않죠. 다이아 10이나 다이아 5까지는 그래도 가끔 올라가는데 네. 이 사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판수가 많아야 전설을 탄다. 왜냐면 승률이 51%만 돼도 네. 판수가 많으면 계속 이기는 편이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소소한 목표는 전설 달기. 전설 달. 응. 되게 그래도 하스스톤이란 게임을 목표를 갖고 하시는 모습이 가장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플 중에 아마 세 번째 안에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유튜브 뮤직. 한 5번째 정도 있겠다. 유튜브 뮤직, 카카오톡, 하스스톤. 그래도 카카오톡보다 하스스톤 카톡이 더 높네요. 하스스톤보다. 그죠. 나는 더 높을 것 같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랑 뭐 지금 다른 친구들이랑 계획하고 있는 게 네. 하반기쯤에
네. 일본 여행을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오, 일본 여행. 그래서 개를 넣고 있어요. 아,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성공하시겠는데요? 올해에 뭔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제 여자친구가 5월쯤에 일본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제 혼자 갔다 왔는데 그 비행기 값이 거의 유류비만 내고 간다고 지금. 너무 싸네. 그래서 한번 지금 빨리 한번 비행기를 미리 알아보고 선점을 하시는 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셋이서 이야기한 건 네. 한 달에 5만 원씩 넣고 네. 목적지는 겨울에 삿포로 음. 혹은 뭐 시기가 조금 더 일러진다고 하면 네. 뭐 한국 조금 쌀쌀해질 때 네. 오키나와를 간다던가 아, 따뜻하게. 아니면 괌도 괜찮고 갑자기 일본에서 조금 더 쓰는 거지. 조금 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셋 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그렇죠. 나도 퇴사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죠. 친구 한 명도 4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고 네. 다른 친구 한 명도 그 친구도 이제 본인은 10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 이제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든 간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실 다들 그렇잖아. 여행을 가려고 하면 야 여름에 한번 가자. 언제 한번 가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미 돈을 붓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규칙이 응. 빼면 뺄 수 있는 게 그죠. 아닌 형태인 거죠. 이미 한 계좌로. 그 모임 통장을 이미 만들어 놓고 한 돈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제일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그래서 아마 올해 그렇게 해외여행을 한번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여행도 꽤나 큰 목표 중에 하나네요. 몇 번 안 가봐가지고. 최근에 그러면 영화? 책 같은 거 읽으신 것 중에 좀 재밌는 거 있었어요? 책은 사실 많이 읽진 못했고 영화도 사실 이 문화생활을 자주 못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추천받은 책이 하나 있어서 네. 서점에서 이 앞부분만 살짝 봤는데 네. 책은 도끼다라는 게 있습니다. 책은 도끼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이야기하길 책은 그러니까 당신의 뇌 속에 이 책 한 권 중에 단 한 마디라도 네. 머릿속에 찍히는 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책은 도끼다라는데 사실 완전히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고 앞에 그 서론만 좀 깔짝해본 상황이라 네. 그래서 그분 그 책 구성을 보니까 이 굉장히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는 책이야. 네네네. 그래서 재밌겠다.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사실 책을 되게 편식하는 편인데 네. 책을 한 권을 온전히 다 읽지 않고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요. 네. 왜냐면 한 권을 다 읽으면 중간에 내가 읽기 싫은 부분 너무 지루해서 그 책을 그냥 덮어버리거든. 네. 그래서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데 그 저자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소개하는 책들을 보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로 흥미를 가져서 이런 다른 책들을 좀 다양하게 넓혀보거나 읽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여러 책들을 소개하는데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책을 다 알진 못하고 어떤 게 재밌고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인지 사실 너무 방대한 양의 그쵸. 책이 있어서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 보면 반대로 넓혀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가 또 한 권의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다시 책은 도끼다예요. 네? 그냥 책은 도끼다가 책도 투네요. 그쵸. 책도 투. 책은 도끼다 다시 책은 도끼다. 되게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괜찮은 게 사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는 도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맞네. 지금 하는 인터뷰도 도끼다라고 하지. 그런 것 같아요. 다 대부분
진짜 한 문장 한 구절만 생각이 나게만 해도 되게 괜찮은 콘텐츠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저자분이 그래도 책을 쓰시는 분이고 네. 내가 알기로 그 뭔가 그 강연을 하시 아무튼 그 마케팅의 그 캐치프라이즈를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 네네. 되게 그러니까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네. 캐치프라이즈를 쓰신 분인데 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자기는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 1,000억 권씩 읽고 그렇게 읽으신다는데 본인 한 달에 2권씩 읽는답니다. 굉장히 꼭꼭 씹어 읽는데요. 우리가 하스스톤 하는 시간을 줄이면 사실 책을 정말 많이 읽을 수 있을 텐데 하스스톤은 또 포기 못하겠다. 그리고 그 한동안 출퇴근하면서 네. 책을 좀 읽었는데 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놨다가 네. 지난달에 끊었습니다. 지금 전설 달성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좀 그렇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나는 오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느긋하게 밥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면 출근하면서 중간에 책 읽을 시간이 조금 있고 네.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중간에 책 읽을 시간이 조금 있고 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시간을 조금 만들면 있긴 한데 요새 그 최근에 작년 말쯤부터 이 뭔가 출퇴근 시간은 그냥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당장 이 이성적으로 말고 감성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어.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하면서의 이 나의 무언가를 얽매여 놓고 있기 때문에 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인데 사실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하스를 잘 하진 않거든. 네. 그래서 요때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하스는 하고 싶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일단 하스를 하자. 네. 하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책을 읽으면 좋은데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뭘 먹거나 네.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죠. 네. 그냥 가벼운 영상을 하나 보고 씻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한 30분에서 1시간 통화하다 그냥 잡니다. 그러면 잠을 좀 늦게 자거나 네. 아니면 여자친구랑 대충 카톡만 하고 자기 전에 한 10분 20분 통화하고 그렇게 자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뭐가 들어온지.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요새는 그래서 밀린 서재를 보니까 막 어플을 지울 때 보니까 네. 마지막 독서 기록이 한 2달 반 정도 됐길래 네. 그거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너는 책을 읽을 자격이 없다 이럴 거면 그냥 가끔 어쩌다가 한번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게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밀리의 서재 구독을 끊었고 영화는 최근에 타이타닉 재개봉을 받고 네. 재개봉한 걸. 그 넷플릭스로 볼 때와 영화관에서 볼 때 영화 몰입감이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는데 네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지루함 없이 보셨다는 건가요? 3시간 네. 동안?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이미 퐁당? 잠깐 제가 안 봐서 아직. 그 어차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타이타닉이 침몰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침몰을 했다. 침몰을 했다. 그 퐁당의 의미는 정신 차려 보니까 침몰을 했다. 뭐 누가 잡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고. 그리고 20년 전 영화인데 네. 98년도 영화인가 그래요. 25년 전이네요. 근데 네. 지금 당장 개봉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뭔가 부자연스러움이나 연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세련됐다. 그죠. 그 당시에도. 시대가 흘렀음에도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영화가 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네.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세월의 흔적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의아했던 건 그때 상영관에 걸려있던 영화들이 아바타랑 타이타닉이었는데 제임스 카메론 이 양반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25년 전에 만든 영화도 지금 스크린에 걸어놓고 얼마 전에 만든 영화도 스크린에 걸어놓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슬램덩크는 과연 난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는가? 그렇네요. 타이타닉, 아바타, 슬램덩크. 슬램덩크 꼭 보세요. 난 과연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가? 한번 그 타이타닉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 네. 그 전에는 그냥 본 영화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결심을 봤는데, 네. 그냥 그것도 뭔가 영화 보고 찝찝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저는 안 봤고요. 그거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영화 안에 장치들이 막 이것저것 있고, 네. 그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그 뭐랄까, 영화 보고도 좀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게 왜? 뭐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영화의 구성이나 그 장치랑 연출들은 굉장히 좋은데, 네. 사실 뭐 내가 암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대중의 취향이야 뭐. 그래서 넓고 넓으니. 뭐 만약에 좀 나는 요새 영화를 이렇게 생각해. 영화관에서 15,000원 주고 볼 수 있는 영화인가? 맞아요. 너무 비싸. 15,000원 주고 볼 수 있는 영화인가? 라고 하면 난 헤어질 결심은 조조로 11,0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다. 되게 잠깐만. 되게 좋은 표현인데요. 조조로 11,000원에 보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또 3단계로 나눌 수 있게 돼요. 이거를 몇 단계에서 나눌 수 있겠다. OTT로 보냐? 조조로 보냐? 그냥 딱 제 가격에 보냐? 아니면 좀 더 프리미엄관에서 보냐? 약간 이렇게. 그죠. 타이타닉은 3D 영화였는데, 네. 안경 끼고. 안경 끼고. 네. 그래서 그 통신사 할인해서 29,000원인가? 네. 35,000원인가? 만 원을 할인 받고도. 네. 그래서 영화표 진짜 더럽게 비싸네 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정도? 요새 사실 영화랑 책 읽을 시간이 네. 그냥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고 안 읽고 안 봐가지고. 다들 그렇죠. 안 읽고 안 봐가지고. 다들 그렇죠. 근데 재밌게 읽었던 건 그 재작년에 그 나 옛날에 다니던 서핑샵에 네. 사장님이 헌책방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헌책방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그 화재가 한 번 있었어서. 그래서 헌책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 가서 산 책 중에 책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외국 책이고, 네. 그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혹시 호스피스 병동? 네, 그건 그런 아닐까요? 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 사람들이 네. 느꼈던 것들에 대한 사람을 그 작가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실어놓은 네. 책인데, 사실 뭐 되게 그렇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태어나고 죽으면 다 같다고 하지만, 네.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행복을 느끼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았고, 네. 사실 그 요양원에,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안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글로만 읽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자기는 막 이제 곧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긴 한데, 괜찮다, 난 재밌었다, 이거 좋다, 지금 이렇게 가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도 난 너무 만족하고 즐겁다, 오히려 이전에 막 각박하고 빡빡했던 사람보다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뭐 나이가 많고 적고
그리고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지금 요 정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태도의 차이가. 그리고 막 거기에 다양한 얘기가 정말 있어. 그냥 결혼 생활부터 네. 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유년기와 자기가 손자를 바라봤을 때 아, 자기 유년기, 뭐 당연히 시대상이 변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요것에, 그러니까 손자를 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결혼 시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자식을 두었을 때,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식을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또 다른 이제 황혼의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리고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시네요. 네, 제가 이따 집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커피 포함해서 3,000원에 주고 사왔는데 굉장히 리즈너블한. 네. 그래서 사실 그 거기가 책방에 있던 책들이 네. 다른 분들이 다 주신 책들이라 네. 내 취향에 맞는 책이 사실 많이 없었고, 네. 그래도 그 커피값으로 한 거는 사야겠다 싶어서 네. 고민 끝에 읽어보고 이건 조금 뭔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샀는데, 네. 3,000원 주고는 굉장히 큰 값을 해낸 책이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장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막 그들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조금 있을진 몰라도 네. 재미는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분명히 그들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네. 즐거움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나 스스로 좋고 재밌어, 어제 정말 재밌었어, 이런 거랑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재밌음을 느꼈고 즐거웠구나, 그리고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네. 혹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자기와 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긴 한데 더 안 좋은 상황이나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거나 나쁜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걸 사실 인지할 수 있는 게 좀 크지 않을까. 저희도 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어렸을 나의 유년기와 뭐 지금 유년기인 사람을 비교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성숙한 어른이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제가 지금 해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 나이지만 비교를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이게 또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 이게 지금 저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평소에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화를 안 내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되게 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과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주시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주도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좀 너무 뭉뚱그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사실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진 않고 있고, 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이야기를 하기보다 사실 듣는 게 편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고, 뭐 어떨 때는 진짜 뭐 1시간 넘게 계속 떠들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사실 나는 말을 할 때 뭘 생각해야 할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해서,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걸 정해놓고 말을 해야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좀 오래 걸려.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다음에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을 계속 해야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말을 하면서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좀 나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말하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아. 아, 일을 하면서 좀 능력이 발전된다는 건가요? 그죠. 왜냐면 이야기를 계속 내가 이끌어 가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미리 어떤 대답을 할지 생각을 해놔야 내가 막힘없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이야기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말하는 거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그 뭐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거에 되게 큰 부담을 느꼈거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사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 응. 다행이네요. 왜냐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하다못해 만약에 그냥 누군가 단둘이 카페를 그냥 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근황 묻고 요새 뭐하니, 요새 뭐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그러고 뭐 사진 좀 찍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네. 뭐랄까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핸드폰도 그렇고 맞아요. 이 모임의 목적 또한 이 SNS에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만나서 뭐 좋은 음식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네. 그게 조금 뭐랄까 변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온전히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 앞에 없는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왜냐면 둘이 결국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왔는데 네. 이유가 있어서 만났을 거 아니야. 네. 뭐 딱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냥 뭐 진짜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그냥 뭐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면서 사실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진취적이게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에 화면 제한을 걸었어요. 그 시간 제한을 걸어 30분 걸어놔서 하루에 30분 이상 인스타그램을 못 봅니다. 약간 그런 그런 부분이랑 좀 이렇게 결이 맞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 부분. 그래서 그 사실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나도 핸드폰을 잘 안 보는 편이기도 하고. 네. 뭐 사실 요거는 과거에 연락이 안 왔어서 핸드폰을 안 보게 된 게 가장 큽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SNS를 막 하는 편도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요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근데 온전히 나랑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은 주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어.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주류이고 그러니까 비주류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리잖아. 네. 그래서 뭐 사실 중요한 연락들이야 계속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연락을 이어가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둘이나 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냥 문득 이야기를 막 한창 하다가 혼자 핸드폰을 딱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누르고 릴스를 그냥 계속 봐. 그런 분들이 꽤 많나요? 아니면 스토리를 그냥 막 눌러봐. 새로 고침하고 자기 스토리 누가 봤나 보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네.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너희의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어 라는 네, 건데 네. 나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내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고등학교 친구들은 요새 장난스레 그런 얘기를 해. 뭐 술을 먹거나 네. 그냥 밥 먹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갑자기 그냥 핸드폰 들고 있으면 이제 핸드폰 좀 인터넷 좀 그만하라고 하거든.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냥 핸드폰 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야 인터넷 좀 그만해.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꾸 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사실 안에 있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든 생각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스타그램을 그냥 켜서 네. 돋보기를 눌러놓고 릴스를 그냥 계속 이렇게 넘기고 있더라고. 네. 아니면 유튜브 쇼츠를 하나 재생을 해놓고 재밌냐고 그냥 계속 넘겨.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네네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네, 맞아요. 그냥 진짜 킬링 타임이라. 그게 약간 그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합성마약 하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새로운 자극이 느껴지니까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온전히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난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문화의 차이도 있겠다만 대부분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도 있는데 이야기를 좀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 대부분. 그러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요. 네. 거기서 막 이제 도시 여행을 하거나 보면 뭐 카페나 음식점에서 보통 우리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야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저런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고 나는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재밌어요 아주.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기약할 수 없군요 이 인터뷰를. 기약할 수 없을 인터뷰이긴 하지만 다음번 인터뷰를 할 강하늘님한테 그냥 아무 말이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그런 거죠? 진부하다. 이거 화면 그것도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 해서 옆에 분홍색 이거 있고. 아마 지금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다만 고민을 하되 방향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놓은 상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본인이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벌써 떠들다 보니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1시간 반이요? 1시간 거의 거진 1시간 반인데 시간 참 잘 가네요. 시간 진짜 잘 가고 오늘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본인이 느끼기에 좀 부끄러울 수 있는 말이겠지만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많을 때마다 이런저런 영감을 많이 느껴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